안녕하세요. 3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7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기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의 일간은 기토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축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일간이 되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되게 습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습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습리라고 하는 것은 보면 축축할 습, 그죠? 습기할 때 그 습자를 말하는 거고, 니라고 하는 것은 진흙 있죠? 진흙에서 물기가 충분히 있는 진흙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을 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습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거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무토는 어떤 토냐면 조토라고 해요. 조토라고 하는 것, 마른 흙을 말하는 거죠. 마른 흙을 조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건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건자도 마를 건자죠. 우리가 건배할 때 이 건자를 써요. 하늘 건자인데 이 건자가 이제 마르다, 비운다, 말려버린다 뭐 그런 뜻이 있어서 건토 내지 조토라고 하는 거고요. 무토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아까 보셨지만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토, 생금, 불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조토, 즉 습기가 없는 마른 땅 있죠. 쉬운 말로 보면은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꼭 사막까지 갈 필요도 없고, 왜 모래가 바닷가 같은 데 있는 모래들은 그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바닷물이 이렇게 축축히 베어져 있는 거는. 근데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얀 백사장, 물기가 없는 그런 백사장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래성을 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토라고 하는 것은 생금,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퇴저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퇴저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오랜 동안 있게 되면 바위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을 여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 여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위 덩어리 같은 것, 돌덩어리 같은 것이 뭉쳐져 가지고 그 이게 바위 덩어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암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암. 아까 말했던 어 요거 말하죠. 요것도 습이라고 그랬죠. 진흙 같은 것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돌덩어리를 이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모래가 뭉쳐져 가지고 만든 그것을 사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습기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아무리 다지고 뭉쳐진다 하더라도 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쉬운 말로 우리가 칼국수를 해 먹거나 만두를 해 먹거나 밀가루 가지고 만두피도 만들고 면발도 뽑게 되는데 물이 없게 되면은 그거 반죽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자체는 건조하잖아요. 말라 있죠. 거기에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겠죠. 그래서 물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그거를 반죽해야 뭐 덩어리로 묻혀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금을 만들어내는 것,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도 흙 속에 물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엄청난 압력 같은 걸로 있어서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그것이 바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토 가지고는, 마른 땅 가지고는 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를 빼고요. 오늘 축월이지만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가 있어요. 5월. 5월은 어떤 달이죠? 화가 가장 왕할 때가 이 5월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게 이때 태어나게 되잖아요.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5월은 화가 가장 왕할 때예요. 그죠? 물론 정관이긴 하더라도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화가 가장 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어차피 화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그죠? 일간인 경금을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가는 약하고 화는 왕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오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됐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물론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지만 사주에 오화가 있고 또 일지에도 오화가 있고 칠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주의 국세를 뭐라고 하냐면 살중신경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왕하죠. 경금이 아무리 뭐 완철금이라고 해서 뻣뻣하고 거칠고 한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왕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고 천간으로 기토 하나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습기를 머금고 있다 그랬죠. 습기를.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항상 개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살중신경인데 이 기토가 있게 되면 이 왕화의 열기를 화생토해서 화생토하게 되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경금을 이렇게 생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웬만한 다른 것 같으면 화로 종하는데 양간인 경금 같으면은 요 기토가 있으면은 요 기토를 보고 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이 경금이 그래도 기토를 보고 버티고 종격을 이루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여기가 무토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토라고 하면은 이거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한 거지만 무토도 5월에 있는 무토는 왜요? 뭐예요? 여기가 무토도 양인이고 병화도 양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도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근데 이 무토는 뭐라 그랬어요? 조토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기토가 있었을 때는 기호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요. 기토가 있었을 때는 습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흡수해서 경금을 생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무토 같은 경우는 조토가 되기 때문에 열기를 흡수해서 일가는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내화벽돌을 만들죠. 그 뭐 용광로 같은 거 주변을 용광로에 그 불기둥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쇳덩이로 만들지 않고요. 거기를 내화벽돌이라고 해서 그 내화벽돌은 온도가 뭐 3000도, 4000도 이상 가더라도 그 벽돌이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죠. 그다음에 범죄원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왁구 그 틀을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흙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습토였다라고 하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기토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이 되는데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는 거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으면은 기토가 있을 때는 종격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종격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경금이 아니고 이게 신금이었다. 이건 100% 종격이 됩니다. 이 신금은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어도 종해요. 그래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라도 의지처가 있으면 종격을 잘 이루지 않는데 음간 같으면은 한 국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생주해주는 신이 있더라도 이 음간 같은 경우는 잘 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병 이게 다 5가지 양이라고 그랬죠. 5가지 양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양간들은 이렇게 털끝만지라도 의지처가 있으면 잘 종하지 않아요. 근데 음간은 의지처가 있어도 이렇게 왕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냥 왕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 양간은 어지간해서는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음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나를 생조해주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렸던 것은 뭐냐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이거를 그냥 다 똑같은 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는 건토고 하나는 습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있어요. 그죠? 지지로 진술축 미토가 있는데 이것도 습토하고 조토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예요. 습토. 그죠? 그 다음에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됩니다.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겠죠. 왜? 이 진 중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축 중에서 개수를 머금고 있어요. 그 수기를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습토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 중 안에는 신금을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술 안에는 정화가 들어있고요. 미 안에도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온기를 갖고 있는 땅이죠. 쉬운 말로 뭐냐면 이제 사하라 사막 같이 약간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술토, 미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토, 축토는 습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천간, 무기토와 지지, 진술, 축미토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사주 볼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월령은 축월이라고 했어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을 말하죠. 북방. 그래서 이거는 해자축, 북방은 이제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치게 되면 이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춥다, 엄동설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토가 됐건 무토가 됐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얼어 있다. 그죠? 얼어 있는 땅, 동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거 제가 뭐 비유를 되게 문전옥답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문전옥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뭐 텃밭 같은 거죠. 텃밭이나 아니면 화분에 있는 흙을 이런 화분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 기토예요. 그래서 무토도 말씀드렸지만 큰 숲을 이뤄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무토이고요. 기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토처럼 큰 숲을 이룬다라기보다는 작고 비옥한 그 땅에다가 예쁜 화초라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흔히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상추를 심는다든가 고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 특용작물 같은 거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토라고 이렇게 봅니다. 집안에 겨울에도 화분 하나씩은 다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 화분 안에 있는 흙을 기토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기토를 그냥 흙 요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초가 심어져 있는 흙을 같이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분이 심어져 있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겨울에 바깥에다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화초가 어떻게 돼요? 화초도 얼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초가 얼어 죽는 것은 물론 기후가 차가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만 얼는 게 아니라 그 화초의 뿌리도 같이 얼게 되죠. 근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얼었다 녹으면 풀떼죽 된다 그러죠. 완전히 물러 터져서 절대 다시 회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동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조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조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사후미열에 뜨거웠을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 해월, 자월 같이 엄동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조후한다라고, 기후를 잘 조절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쉬운 말로 요즘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정화장치라고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춥지도 않게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있죠. 공조기라고 하는 거야. 공기정화 시스템에서 항상 쾌적한 습도와 쾌적한 온도를 이렇게 조절시켜주는 것이 요즘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죠? 큰 건물 같은 거. 그와 같은 것이 조우의 개념인 거예요. 조우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요. 쉬운 말로 지금 밖에 나가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름에 밖에서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물,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화가 있어야 이 얼어 있는 기토와 얼어 있는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죠? 무용지물, 무용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한 점 정도는 암장된 화라도, 지지 속에 암장된 화라도 한두 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국에 화가 없으니까 뭐 이제 뭐 필요 없는 인생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대운에서 또 화운이 올 수도 있고요. 세운에서 또 화운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대운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화운이 언제 오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토라고 하는 것 습리, 진흙,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해작축 북방의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동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미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기미일주가 되죠. 기미일주가 되는데 이거는 천간도 토, 지지 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더불어서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여지동 정사일주 때 정사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갑인을묘, 정사 병호, 경신신유, 임자개해, 무진무술, 기미, 기축 다 간여지동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간여지동 되게 되면 부부해로, 나눠해로라고 해서 부부운이 약간 불리한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다 부부운이 불리하다고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일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이거 같으면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마치 걸록격과 같아요.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죠. 일지도 미토가 되게 되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미토를 보게 돼요.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 다음에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 넘들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런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절대 애기라고 해서 윽박지르고 키우거나 하면 안 되고 살살 타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애지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꾸지람 주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이런 애기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키울 때도 이런 애들은 좀 키우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몇 대 줘박으면 말 듣기지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절대 애들을 윽박지른다거나 이렇게 체벌을 한다거나 하면 애들이 삐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무술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일간이 진짜 극도로 왕 것이죠. 벌써 지지 3개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지지를 볼 때 이게 40%, 30%, 시지가 20%, 10% 이렇게 비율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령이 거의 50%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숫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죠? 원령을 득하고 있는 것이 더 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왕세의 개념과 뭐가 있다 그랬죠? 왕세의 개념과 조후의 개념이 다 원령에 있는 거예요. 원령. 그죠? 연지나 일지는 조후의 개념이 없어요. 물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연지나 뭐 일지가 든 데는 왕세의 개념이 있지만 조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일지와 시지인 것이죠. 시는 하루잖아. 하루. 아침은 새벽에는 쌀쌀하고요. 그죠? 낮에는 따뜻하고 뭐 이렇게 그 한난 조습의 개념이 있는 것이 월은 추나추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 추나추동을 하루로 응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벽, 아침, 낮, 저녁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세와 조후의 개념 여기에 있는데 시에도 조후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요. 그죠? 아주 태왕한 일간이 되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태어나서 그래서 양간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한때예요. 그죠?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토가 왕한때인데 양간이 무토가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비록 기토라 하더라도 그 용신치용법은 양간이 용신을 치용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용신치용법이 이 양간과 같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기토라 하더라도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왕토를 제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의 명식은 이거 지우고요. 오늘의 명식은 어떠냐면은 간목이 있어서 왕토를 소토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조후하는 국세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는데 여기 오늘의 명식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왕토를 소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토다 목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크게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 조후의 개념이죠. 조후의 개념으로서 화가 필요하다는 것 정화보다 병화가 조후 공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간목과 병화가 있어서 이 국세를 중화시켜 줘야 되는데 간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간목은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화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축월이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보이시는 게 있죠? 자, 미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토도 있고 술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축술미 사명이죠? 축술미 사명이 됩니다. 사명에는 뭐 인사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인사신 사명은 나중에 이제 요거 나오는 명식이 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될 게 축술 및 사명으로 볼 것인지 그죠? 아니면 그냥 축 및 충으로 볼 것인지 이게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축술 및 사명으로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축 및 충만 놓고 볼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축술 및 사명보다는 이건 축 및 충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물론 이런 사주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건 축술 및 사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전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축 및 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나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술 및 사명이 됐든 축 및 충이 됐든 토충은 붕충이라고 그랬잖아요. 붕충. 그래서 법붕자를 써서 붕충인데 이 다른 충, 인신충, 사해충, 묘충, 좌우충 같은 경우는 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어느 진술충이 됐을 때 진토가 깨지거나 술토가 깨지는 게 아니라 진술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가 다시 왕해진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지진 나는 거가 똑같아요. 지진이 나면은 토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흙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저쪽 흙도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토가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목도 다 부러집니다. 그죠? 산사태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축술미 사명으로 보나 축미축으로 보나 결국은 뭐냐면 토가 왕해진다예요.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명이라든가 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불안하죠. 마치 지진이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명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충미충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축술 및 사명이 된다 하더라도 깨지는 것은 축중의 개수가 깨지겠죠. 그죠? 충미충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좀 뭐 크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이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요 축술 및 사명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뭐 생시를 이제 보면은 되겠는데 한 가지 먼저 보고 싶은 생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진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무진시가 되면 지지로 뭐예요? 진, 술, 축, 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고격이라고 해요. 사고격. 네 가지 창고죠. 고자가 곳집 창고를 말하잖아요. 네 가지 창고가 모여 있는 격에 대해서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진술축미가 있잖아요. 진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고지죠? 이거는 수고, 수의 고장이죠. 고장이라고 하는 것, 묘지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의 고지, 화토의 고지, 고장, 그죠? 이거 쉬운 말로 고장이 뭐냐, 포태법상 묘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창고가 다 있다고 해서 사고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사고격이 돼서 국세가 좋으면 거부가 된다 그랬어요. 거부, 아주 큰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왜냐면 다 땅이잖아요. 땅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드넓은 평야에 곡식이 심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무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있다, 칠살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건 파격이 될지언정, 격을 파하는 파격이 될지언정, 저는 이게 가세격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가세격. 가세격은 전환격 중에 하나죠. 전환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토일간이나 무토일간이 사주 전반이 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세격 말고 또 뭐 곡직격이 있죠. 곡직,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볼목인 일간이 사주 전반이 목으로 이루어졌을 때 곡직인수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거는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 사주 전체가 화로 이루어졌을 때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런 것이 있죠.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나 개수일간이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졌을 때 윤하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어요. 백호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지는 이거를 종혁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백호격, 종혁격은 뭐냐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사주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종혁격, 백호격이라고 하는 이런 전환격의 이제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환격에는 이 5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파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요 가세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사고격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이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수가 있고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소토를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토가 너무 강하죠. 이거 잘못하면 토다목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쉬운 점, 물론 이제 울로 자트에서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괜찮다 하더라도 이 사주에는 조우가 좀 많이 미흡하죠. 술종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술종정화 가지고 이게 조우하기라 이게 좀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로는 병인시 한번 볼까요? 병인시는 좋은 거는 뭐냐면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가 투출했다. 그 다음에 뭐 지지 암장돼 있다 하더라도 인중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국세는 간목으로 소토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목이 이렇게 썩 세력이 뭐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병화 간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고, 병화를 얻어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에 해당이 됐겠죠. 자, 그 다음으로 경호시, 신미시 이렇게 놓고 볼까요? 일단은 경호시를 보죠.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왕토가 금을 생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원격돼 있으면 요거 합하려고 하고 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히려 무진 시대는 을목이 뿌리가 있으니까 파격이 된다 하더라도 경호시라든가
또 특히 신미시 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이 을목 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주가 파격이 아니라 오히려 가세 끼게 된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오히려 깔끔해집니다. 병이 되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왕토를 경금 내지 신금으로서 왕토를 설기순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조후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한데 뭐 미중정화, 수중정화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물론 병화가 있는 것이 더 낫겠지만 만약 이게 가세격이 된다 하더라도 화는 있으면 좋아요. 축월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임신시 한번 볼까요? 임신시. 자,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격은 될 수가 없죠. 종격은 될 수가 없고 왕토를 금으로 설기해서 생제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낫겠죠. 계유시가 돼도 생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신시가 되면은 상관생제제로 놓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가 되면 식신생제로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겁니다. 왕토의 기운을 원래는 목으로서 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더 좋지만은 간목이 아닌 을목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죠. 그죠? 을목이 오히려 토다목절 돼버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왕토를 금으로서 설계하고 수를 생하게 되면 말했던 생제, 상관생제 내지는 식신생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세가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도 문제는 뭐냐면 조후가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해서 오늘 같은 사주도 뭐냐면 벌써 연월일로 토가 너무 태중이에요. 태중. 이거는 그냥 왕하다가 아니라 태중 내지는 태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태왕하게 되면은 관성으로 제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태왕한 거는 관성으로 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설기순쇄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애기들도 고집 센 애들 엄청 많아요. 말 대지기도 않는 애들 많아. 그러면 그런 애들 딱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가면서 가르치면 애들이 뻗나간다니까. 오히려 더 대들어요. 그런 애들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 하고 싶은 것 하게 냅두면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이 왔어요. 조카들이 3명인데 다 이제 둘 머심하고 하나는 여자애고 머심아 둘보다 여자 하나 같아 극성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오면 집에 오게 되면 맨날 뛰고 굴르고 해서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항의를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서 애들 데리고 야 떠들지 마라, 뭐하지 마라, 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관성으로 제하는데 이런 애들이 그러지 말란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리고 나갑니다. 저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100m 뛰기를 열심히 시켜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놀아주니까 재밌으니까 열심히 죽을똥 살똥 뜁니다. 막 100m 뛰고 또 체력장 하나 식으로 또 1km 또 뛰고 해서 열심히 누가 또 먼저 하냐 해서 1등 하는 사람 또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라고 이렇게 또 꼬드겨 놓고 해서 막 열심히 이제 뺑뺑이로 쉬운 말로 군대용어로 뺑뺑이 굴리는 거죠. 웃으면서 애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애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데리고 가면 자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요것이 뭐냐면 극성스러운 애들 기운을 이렇게 빼면 알아서 그냥 지풀에 지쳐서 착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 2가지 방법 하지 마라 관성으로 제하는 방법이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태왕한 경우에는 오히려 관성을 쓰기보다는 식신상관이 있어서 기운을 그냥 이렇게 설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순쇄시켜주면 사주가 그래도 좋아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화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조우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국에서 중화가 안 된 부분은 대운에서 이제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발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주 보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